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 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상체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소양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초대 손님을 모셔서 우리가 궁금했던 사상체질에 궁금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을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양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소양인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자,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어떤 학자는 모든 체질 중에서 체질 분석하기가 제일 쉬운 사람이 바로 소양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 주변의 소양인들을 보면 저도 동의할 만큼 소양인들은 좀 특별한 모습, 또 특별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같은 소양인이라도 환경이나 학습에 의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는 나한테 안 맞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이렇게 평균적이고 통계적인 접근으로 생각을 하셔서 대충 한 60% 이상이니까 나는 소양인쯤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걸로 유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양인은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30% 정도를 유추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소양인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소양인은요, 양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체보다는 상체가 주로 발달되어 있는 체질이 바로 소양인들입니다. 또 췌장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췌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슐린 분비도 하고요. 여러 일들을 하지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영양 흡수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킨다. 이게 소양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기운이 좀 약한데요. 그래서 소양인을 비대신소,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자, 화열이 너무 센 소양인들, 또는 기가 막혔거나 기가 너무 센 소양인들은요, 특히 남자들은 양기가 부족할 수가 있고요. 여자들은 불임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역삼각형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소양인이더라도 덩치가 크지 않거나 또는 상체, 어깨와 가슴이 발달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 에너지만큼은 하체보다는 상체로 많이 쏠려 있는 게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체질에 비해서 근육의 질도 좋고요. 근육 양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막 터질 듯한 이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소양인들에 많습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안 하더라도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단단하게 붙는 이런 특이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보디빌더 아니면은 근육을 써야 하는 그런 직업에 계신 분들 보면 대부분 소양인에 많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은 워낙 다양하게 재능을 발휘합니다. 또 상체가 유난히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큰 역삼각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세가 좀 가벼워 보이거나 또는 그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대체적으로 하얀 편이고요. 하관이 빠르다고 했는데 하관은 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뾰족하게, 턱이 뾰족하게 생겼다라는 사람이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소양인들은요, 또 목소리가
얇고 또 가볍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가 음계 중에서 좀 높은 시음에 해당하는 게 소양인들의 특징이고요. 어떤 사람은 2옥타브, 3옥타브까지 올라가다가 그것도 넘었으면 허스키로 변하는 사람도 대부분의 소양인들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우라든지 성악가, 판소리 하시는 분들, 특히 예능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소양인에 많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양인들의 전체적인 특징은 좀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되어 있고 좀 덩치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여지는 모습은 그게 소양인의 가장 큰 신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소양인은 어떤 쪽의 연예인들이 많이 있을까요?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저와 큰 인연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저랑 자주 소통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양인에 해당하십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대부분 인문학보다는 예능 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게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성우도 그렇고요, MC도 그렇고요, 또 가수도 그렇고요, 또 배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소양인들은 조금 가만히 앉아서 인문학을 하기보다는 기획보다는 액션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 그런 연예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격적 모습은 어떨까요? 성격적인 것은요, 소양인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다. 이게 바로 소양인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격이 되게 급해 보입니다. 갈 데도 많고, 먹을 데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소 급해 보이는 게 좀 특징이고요. 또 많은 사람을 만나서 무리를 지우고 본인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말을 빠르게 하고 임기응변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머와 재치도 뛰어나고요. 많은 사람을 누구든지 나랑 5분만 만나게 하면 내 편을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지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또 말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소양인의 유쾌, 상쾌, 통쾌 그런 성격으로 잘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외부 활동에 강한 게 바로 또 소양인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기획하는 것도 잘합니다. 사무에도 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 액션하는 것, 이런 일을 더 잘하고 사실 그게 소양인의 길을 발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양인들은 주로 기획보다는 액션에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봉사 정신도 굉장히 투철합니다. 우리가 사실 봉사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수렴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발산을 해야 되니까 소양인들은 봉사 정신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양인은 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말도 잘하고 누구든지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사교에도 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양인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아요. 그리고 친구도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소양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소양인들은 그러면 어떤 질병에 잘 걸릴까요? 소양인이 잘 걸리는 질병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췌장의 기운이 좋고 신장의 기운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췌장의 기운으로 세니까 췌장으로 올 수 있는 병은 하나도 안 오고 신장이 약하니까 신장이 콩팥이잖아요. 콩팥으로 올 수 있는 병만 온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실 100%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차면요 소변을 자주 보게 되지요. 또 소양인들은 이뇨작용 때문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신장과 방광이 촉진되어서 단백질과 혈구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카페인이 든 음식을, 그런 음료를 많이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허리가 많이 아프고 하체가 약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신부전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소양인한테는. 그러니까 신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장 튼튼 음식과 신장 튼튼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신장에 맞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두려움이 심해지면 건망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건망증으로 발전을 하다가 소양인들은 가장 심한, 가장 무서운 치매나 심혈관 질환도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욱하는 그런 감정을 버리고 화기가 센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는 그런 생활 습관, 뭐 그런 운동, 그런 음식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소양인이 잘 걸리는 병 중에 비뇨생식기 질환, 그러니까 이게 비뇨생식기 질환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소양인이 또 단골로 잘 걸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비뇨생식기 질환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소화성 궤양도 또 잘 걸리고요. 신경계 질환, 허리, 요통 이런 것도 소양인에 또 잘 걸리고요. 골질환, 이거는 어떤 통계에 보니까 소양인이 골다공증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덩치는 크지만 대부분 소양인들이 뼈 건강을 잘 못 챙겨서 골다공증의 환자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좀 많이 드시고 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과 또 그런 음식으로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인이 조심해야 할 질병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신장과 방광이 약하거든요. 병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소양인은 평상시에 아프지도 않아요. 병원 한번 가는 게 소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소양인들에 많습니다. 그런데 소양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대요. 그리고 갑자기 나았대요. 그래서 그러한 급박지병 갑자기 잘 걸리고 또 낫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그다음에 소양인이 잘 걸리는 질병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 질환이라든지 뭐 전립선, 그다음에 상습 요통, 치매, 그다음에 골다공증, 뭐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이런 게 잘 걸리기 때문에 입원 특약을 많이 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수술 특약이나 입원 특약, 보험도 이런 쪽으로 좀 들어놓으면 소양인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이잖아요. 소양인들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자, 음청지기, 그러니까 수국의 대사가 맑고 서늘한 기운을 지향하셔야 됩니다. 맵고 뭐 짜고 달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항상 담백한 음식을 좀 드시기를 꼭 추천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변이 원활해야 건강의 표시, 완실무병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큰 병이 없는 한 대변만 잘 보면 건강하다, 건강의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급하게 잘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워낙 바쁘고 호기심이 많아서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소나기 밥을 먹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소양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소양인들은 담백한 음식으로 천천히 음식을 드시는 그런 생활 습관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소양인들은요, 백미도 좋지만 보리라든지 팥, 녹두도 좋고요. 과일 중에 수박이라든지 뭐 딸기, 메론,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거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꼭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몽과 석류입니다. 석류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도 있고
많이 드셔보신 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석류는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특히 소양인 여자들 피부 미용에 좋고요. 소양인의 단골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전립선 비대증에도 석류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석류를 소양인들이 신이 주신 소양인의 식품이다 생각하고 소양인들은 석류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육류 중에는요, 좀 서늘한 기운, 찬 기운에 돼지고기와 오리고기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해물류 중에서도 굴이라든지 해삼, 가자미나 새우 등 이렇게 대부분 바다 생선 중에서 찬 성질, 서늘한 성질이 화기가 센 소양인들한테 아주 훌륭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채소류 중에서도요, 뿌리 채소보다는 잎 채소를 좀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잎이 좀 넓은 잎 채소를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 배추, 양상추라든지 호박도 좋고요. 가지도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소양인들한테 거침없이 추천해드리는 요리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자, 양배추는요, 서양에서 3대 식품으로 불립니다. 요구르트, 그다음에 올리브, 그다음에 양배추, 이렇게 세 가지가 서양에서 3대 식품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가 센 소양인들의 열도 내려지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 소양인들이 걱정하는 대변 문제도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양배추의 효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후식으로 만약에 차를 마신다 그러면 구기자차, 영지버섯차 다 좋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녹차를 소양인한테 꼭 추천합니다. 자, 녹차는요, 성질이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당연히 찬 성질이 바로 녹차입니다. 자, 녹차는요, 녹차를 소양인이 꾸준히 먹으면 체지방을 제거하고 살이 빠진다라고 동의보감에 벌써 그 효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열이 많고 기운이 상체로 편중되어 있는 태양인과 소양인이 녹차를 자주 마시면요, 불면증, 혈액순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인과 소양인, 음인보다는 양인이 녹차를 꾸준하게 드시면, 특히 그중에서 살찐, 나는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런 분은 그 물을 오늘부터 녹차로 바꾸신다면 소양인들한테 아주 건강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수곡대사가 맑고 서늘한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백한 음식을 드셔야 될 소양인이 고추라든지 생강, 파, 마늘 이렇게 맵거나 열이 올라오는 식품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양인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아주 담백한 음식, 그래서 체질 식단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나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소양인 같다 하시는 분들은 식단을 잘 짜시는 것이 건강백세의 지름길이고 완실무병한 상태라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소양인한테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바로 땀을 많이 내고 유산소 운동, 이게 가장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양인은 근육의 질도 우수하고 근육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량을 단단하게 키울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좀 땀을 내시는 게 소양인한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양인은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통제받지 않고 통제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독불장군으로 혼자서 하는 운동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내심과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무리를 줘서 단체 운동을 통해서 그런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소양인에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대부분 소양인이 끈기가 없어서 이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단체 운동을 하시기를 추천하겠고요. 이 중에서
꼭 추천해주고 싶은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하체가 아무래도 부실하니까 버스를 기다리던 지하철을 기다리던 사무실에서 많은 운동을 하시겠지만 스쿼트 꼭 하셔서 하체 운동을 단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소양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꼭 맞추셔서 더욱 건강한 건강 100세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의 목소리, 국민성우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성우 배한성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건강 그러면은 이 말이 늘 생각이 나요. 사람이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젊음과 건강이랍니다. 근데 젊음은 잃어버렸어도 건강은 지키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사상체질과 백년밥상 함께 하시면서 건강 지켜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배한성 성우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죠. 더구나 코로나 이제 물론 다른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나 같은 경우 만약 코로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목소리 자체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 예방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분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고 해서 뭐 지시하는 사항대로 마스크 잘하고 뭐 손 씻기 잘하고 그러면서 견뎌내죠 뭐. 집에 계시면은 뭐랄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 또 건강 관리에 위협을 또 받으실 텐데 특별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저는 많이 걸어 다니는 거를 해요. 그리고 자가용 안 타고 다닌 지가 제 생각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자가용을 잘 안 타고 거의 전철을 타요. 전철을 타면 계단도 거의 걸어 다니고 또 분명히 난 뭐 경로석에 앉을 자격이 있는데 경로석도 잘 안 앉고 그 시간 있으면은 집에서 야트막한 산이 가까워요. 예. 그래서 그 산을 간다든지 걷는 거 그거를 많이 해서 요즘은 뭐 그 우리 시니어들 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사자성어 걸생누죽. 걸생노주. 걸면 살고 누우면 뭐 그런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걷는 걸 하고 있죠. 오늘도 이 스튜디오까지 걸어오셨어요, 지하철역에서. 그러면요. 뭐 시간 있으면 아예 갈 때도 걸어갈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이 허리가 지금 32인데 허리 변화 뭐 그런 것도 없고 건강 검진 해보면 뭐 당뇨락 고혈압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맞습니다. 하죠. 아주 걸을 때마다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이야기인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뭐랄까요, 이렇게 걷다 보면 일부러 의식해서 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어떠신 분은 이제 만보기를 차고 걷다 보면은 일부러라도 내가 만보를 채워야 되나? 그게 사실 의식이긴 하나 건강에 도움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식도 하시나요? 운동량이 좀 부족하면 걷기나 다른 운동으로 더 보강을 할 만큼 뭐 중독 이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중독까지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걷자. 이제 그런 거죠. 아주 좋으신 겁니다. 좋은 습관을 다 좋아하고 제 주변에도 이제 다 늙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 건강한 친구들 보면 역시 술 많이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역시 건강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업 때문에 술은 많이 못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를 마신다든지 뭐 이런 맥주 같은
도수 낮은 뭐 그런 거라든지 담배는 아예 안 배웠어요. 그래서 잘하신 제가 것 제일 잘한 게 담배 안 배운 거를 참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죠. 아까 건강 이야기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떤 분은 야 10년 전이나 나와라 가제트 8 또는 뭐 맥가이버 뭐 이런 거 하실 때 그 목소리가 여전하시거든요. 목소리 관리도 따로 하시나요? 목소리 관리 특별히 하는 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저보고 이제 그래요. 목소리 보험 들었냐? 목소리 보험은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보고 목소리가 아직도 젊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목소리 젊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인체 기관 중에서 목소리가 노화가 제일 늦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행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일부러 무슨 목소리를 젊게 내거나 안녕하세요 뭐 멋을 부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어쨌든 간혹 이렇게 배 선생님하고 통화하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배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똑같다고. 그러니까 목소리 관리도 그렇게 특별히 또 하시지만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노화되는 게 목소리니까 네. 예, 또 그런 영향도 없잖아 있으시겠군요. 특별히 뭐 잘 드시는 음식 같은 게 있으세요? 특별히 뭘 많이 가리지는 않으니까 그냥 근데 저희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에 아직도 입맛에 길들여 있어서 그 고추장이나 두부, 멸치 넣고 이렇게 파마늘 이렇게 넣어서 끓인 그런 그 고추장이나 된장, 두부찌개 같은 거. 그러니까 토속적이고 이제 한국적인 예, 것. 예. 예, 예. 그 국물이 있는 거여야 먹기가 더 편한데 그게 이제 나쁜 버릇이라고 그래요. 찌개 같은 것도 좀 덜 먹어라 뭐 그러기도 하는데 나트륨 때문에 아마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죠. 근데 좋은 소금은 오히려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제염이라고 하는 꽃소금, 뭐 네. 이제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날린 이런 꽃소금, 일부 꽃소금이 사실 문제이긴 하나 네. 우리는 뭐 천일염 막잖아요. 네, 이렇게 네. 바닷물을 이렇게 수분만 날려 보낸 거고 그 물을 받아서 간수로 우리 또 두부도 해먹도 하듯이 그렇게요. 예, 소금도 뭐 종류가 워낙 많고 네. 사실 소금 오죽했으면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할 정도로 성경 말씀도. 중요하니까 예, 예, 그런 네. 거군요. 혹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시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네. 혹시 나는 뭐 체질이라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거나 그런 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체질에 관련된 것? 예, 무슨 체질일까 가서 무슨 정확한 검진을 해보진 않았는데 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면 너는 소양인인 것 같아. 뭐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검사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체질 분석이 저희가 이제 오늘 코너가 사상체질과 네. 백년밥상인데 백년밥상을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이왕이면은 그분의 체질을 좀 맞고 네. 체질에 알맞는 내용을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 방송의 목적인데 네, 네. 그래서 사실 체질 분석은 뭐 이렇게 말로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네. 직접 여러 가지 검진 방법이 있어서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오늘 또 상황이 이러니까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 텐데 예, 예. 이 몇 가지 증상에 대충 몇 %가 맞는지 네. 대충 한번 그걸 그러죠, 유추를 한번 그러죠. 해보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자, 잠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뭐 늦잠 자야 6시간, 7시간 내외. 또 그렇게 잤다 하더라도 뭐 크게 피곤하지 않는다. 예, 예. 또는 좀 열이 있어서 좀 다혈질이기는 하나 그래도 절제된 다혈질로 네. 크게 사고 안 치고 좀 열이 좀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 주변에 친구들이 나보고 너는 왜 이렇게 오지랖에 달인이냐 예. 궁금한 게 많냐 그래서 호기심도 많다. 예.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목소리가 물론 학습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계신 것이 타고난 목소리였을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추측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하체도 좋지만 하체보다는 상체가 조금 발달되어 있고 네. 튼튼하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위로 올라와서 네. 화열이 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응변.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주면 네. 그 주제에 맞게 계속 활동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예, 지식. 예. 남의 지식이 있고 없음을 금방 파악해서 쟤는 어떤 애구나라는 거를 금방 또 파악할 수 있는 예.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는 의리의 돌쇠. 그래서 예. 물론 내가 손해는 보겠지만 남을 위해서 박애주의 정신 때문에 네. 또는 봉사하는 정신 때문에 의리의 돌쇠라고 듣는다. 또 하나는 우유를 먹어도 크게 탈이 없다. 탈은 없어요. 예,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 중에 대충 몇 퍼센트가 맞다고 보세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체질의 특이성이 바로 소양인에 대한 특이성이거든요. 그러면 뭐 80% 그러세요? 80% 정도는 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뵙기에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는 것하고 직접 검진하는 거하고는 다르지만 네. 뵙는 모습으로는 소양인의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걷기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모든 체질이 다 걸어서 나쁠 건 없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통증이나 또 뒤틀린 모든 것들이 걸으면서 다 마사지 개념으로 풀어지거든요. 네. 또 치유되고 네. 또 혈행 개선도 좋아지고. 근데 그 중에 소양이는 더더욱 걷기를 필요로 하시는 체질인데도 네. 딱 맞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100년 밥상 받을까요? 그렇죠. 백년 밥상이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 뭐 하나씩 또 알아볼까요? 주로 뭐 아까 어머니가 해주신 토속적인 음식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뭐 다른 음식 뭐 잘 드시겠지만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고기로 한다 그러면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 그런 것보다는 소고기를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생선 쪽 그런 음식은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음식을 보고 뭐 까탈스럽고 이제 그렇지는 않은 편인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편식하지 않고 예, 골고루 예. 잘 드신다 네, 이렇게 생각을 드는데요. 네. 뭐랄까요? 사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음식 타박하고 예. 반찬 핑계 대면서 싸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입맛 그거 못 맞춘다. 왜 너는 까다롭냐. 뭐 별 얘기 다 하는데 네. 그냥 흔한 말로 뭐 간장 주면 간장 먹고 소금 주면 소금 먹고 뭐 그냥 음식 타박 안 하고 주로 잘 드시는 편이다 이러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잘 먹지는 않았지만 그 정성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식생활을 해서 나는 내가 관리한 것보다 타고난 건강 그런 거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좋게 태어난 건강을 내가 관리 못해서 나쁘게 하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머님이 그런 거로 아주 좋은 특히 그 밥상에서의 그런 건 어머니가 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면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게 사실 불편하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인스턴트 밖에서 먹는 음식이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집보다는 못할 테니까.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편이죠. 그렇죠. 혹시 이런 음식도 많이 드시지만 과일 종류도 좀 좋아하시나요? 뭐 잘 드시는 과일이 있다든지. 그 계절 요즘은 계절 상관없이 그렇기도 하지만 그 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감이요? 예. 아. 그래갖고 집에서도 그러죠. 이제 감 달라고 그러면 영감이 돼 갖고도 뭐 그런다. 그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그 감이 그렇게 좋은 과일은 나 뭐 다 좋은 예. 거지만 감이 특히 좋은 게 많다고 그렇게 예.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모든 과일이 다 좋을 수도 있어요. 뭐 항산화 작용이라든지 네. 식이섬유도 많고 각 영양소가 많은데 오히려 배 선생님이 감을 좋아하시는 게 의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이 비타민 C도 많고요. 뭐 많이 먹으면 설사도 뭐 변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몇 자루씩 먹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네. 감이 가장 크게 하는 역할이 바로 기관지염,
그러니까 구내염, 혀염증 어휴. 이거를 치료하는 데에 으뜸으로 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과일이 바로 감이거든요. 아유, 그럼 제 직업상으로는 그럼요. 아주 좋은 예. 좋은 거로군요. 그러니까 체질에도 맞지만 직업상 감을 좀 더 많이 드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아름다운 네. 목소리 계속 보여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 네. 이런 데에도 감이 그냥 과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갖고도 갖는 게 바로 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감을 잘 드시니까 앞으로 좀 감을 더 챙겨 그래야 드셨으면 되겠네요. 좋겠습니다. 감 잡았습니다. 감 잡았군요. 자, 그러면은 뭐 감도 감이고, 그럼 뭐 아까 육류, 뭐 소고기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회 뭐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바다 생선 이런 건 어떠세요? 바다 생선도 좋아하죠. 뭐 이 조림 같은 거라든지. 예. 그러니까 먹는 거 역시 잘 먹어야 그렇죠. 네, 그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좀 위생적으로 그렇죠. 먹는 거 그게 어려서부터 습관이에요. 너무 까탈을 부린다 할 정도로 또 그런 그게 너무 까탈스러운 게 좋게 평가되진 않는데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배가 고파도 안 먹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 그럴 정도예요. 또 부모님이 또 워낙 그렇게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학습으로 또 배우셔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뭐 비위생적인 음식 요즘에 팔지도 않겠지만 네. 그런 거 드시면 뭐랄까 몸도 안 좋지만 멘탈도 기분도 상해져서 네. 하시는 일에 또 지장이 있을까 싶기도 하니까 그러게요. 뭐 음식을 좀 남들이 보면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라고 할 정도로 챙겨 드시는 거는 저는 뭐 아주 굉장히 네. 좋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러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나 뭐 이런 대사 작용 뭐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다 네. 먹는 거로 하는 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이 공장을 돌리려면 네. 연료를 줘야 되는데 그러게요. 연료가 뭐겠어요? 음식이겠죠. 그래서 제가 또 오래전부터 생식도 많이 하거든요. 아, 생식도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그 생식하시면 뭐 속이 부대끼거나 그런 불편한 건 거 없으시고요? 없이 아주 맑아지는 것 같고 뭐 피부도 그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럴 정도로 아니 제가 아까 그 얘기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굉장히 피부가 좋으세요. 보통 이런 질문을 네. 여배우나 이런 분한테 여자분한테 해드려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피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론 뭐 그냥 특별히 관리하시는 비법이 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시니어 TV 분장 팀에서 예, 예. 그냥 저를 아주 젊게 이렇게 해주신 것도 있지만 예, 예. 나이 들수록 이렇게 외모에 대한 그 신경도 좀 써야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대중적으로 무대에 서실 일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서양인의 키워드 중에 네. 1번 키워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쾌, 상쾌, 통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남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사교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5분만 만나게 하면 네.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라는 그 친화력이 대단한 게 바로 또 서양인이시거든요. 네, 그런 친화력 같은 것도 있기도 한 편이죠. 사실 제가 배 선생님은 처음 한 10여 년 전에 한번 그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뵀을 때 일반인이 연예인을 사실 쉽게 다가가기가 어려워서 저는 불편했는데 알고 뵀더니 너무 뭐랄까 소탈하시고 네. 또 친근감 있게 잘 대해주셔서 너무 지금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은 제가 소양인으로 보여지시고요. 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지금 걷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네. 소양인들은 뭐 등산이라든지 조깅 네.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걷는 걸 좀 하셨으면 하고요. 네. 게다가 좀 열이 많다. 그래서 이 화열을 좀 재우고 싶다, 다운시키고 싶다 할 때는 수영도 좀 괜찮고요. 예. 또 하나는 요즘 복잡한 일이 너무 많아. 네. 좀 어지러워. 좀 힐링이 필요해. 그런 때는 뭐 요가나 뭐 명상 또는 단전호흡 이런 걸로 좀 정신 수양을 좀 하시면은 네. 좋고요. 좀 음식으로 돌아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키지만
감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감을 조금 더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그중에서 화열이 워낙 세신 분이니까 뭐 나물 중에 미나리라든지 우엉, 특히 버섯, 호박 이런 게 모든 게 부종도 내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을 감소시키면서 네. 소양인한테 좋은 화열을 내리는 것,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은 것들이거든요. 네. 혹시 뼈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다고 그래요. 괜찮으시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다행. 그래서 친구가 그러죠. 너 나 타고난 건강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완벽하게 다 갖고 계세요. 옛날에 연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연기자이시면서 성우이시면서 모습도 워낙 또 젠틀하시고 그래서 뭐랄까 더욱 건강하셔야 본인의 물론 몸이지만 또 우리 또 국민들이 워낙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사랑하시는 것이라서 아주 기대가 더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은 젊을 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틀렸다는 거죠. 도전할 때가 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호기심이 많아서 이런 거 저런 거 도전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또 독일 속담에 젊은이들은 빨리 갈 줄 안다. 그러나 노인은 좋은 지름길을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지름길을 아는 노인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정말 있습니다.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미나리 새우전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혹시 미나리 새우 어떤 연상이 떠오르세요? 굉장히 좀 차갑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미나리와 새우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화열이 센 소양인한테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의 요리 미나리 새우전은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나리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는데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약 2에서 3cm 정도, 너무 크게 썰지 마시고요. 이렇게 2에서 3cm 정도로 잘게 썰어 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미나리가 다 잘라졌고요. 자, 잘라준 미나리를 이렇게 잠시 놔두고요. 다음에는 미나리를 부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튀김옷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튀김옷을 자, 여기에다가 아까 썰었던 미나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미나리를 이렇게 줄기하고 잎 다 넣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줄기를 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렇게 다 넣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미나리에다가 이렇게 튀김옷을 잘 입혀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달궈진 프라이팬에다가요 미나리를 이렇게 한 수저씩 떠서 착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좀 납작하게 펴서 이렇게 한 입에 먹기 좋게 딱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깐 새우를 넣을 건데요. 새우 끝에 여기에 껍질을 벗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드시든 뭐 기호이니까 이렇게 토핑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다가 잘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깐 새우 하나를 토핑으로 자, 미나리는요 아까 제가 화열이 심한 서양인한테 좋다고 했잖아요. 태양인한테도 좋은데요.
미나리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쌓이는 혈전을 막아줘서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소양인들은 이 미나리 새우전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나리 새우전을 만들어 봤는데요. 벌써 이렇게 고소한 향기가 아주 내 속까지 깊게 파고듭니다. 자, 미나리는요, 동의보감에서 이르기를 화열이 심한 소양인의 열을 내려주고 여성들 자궁질환을 예방하고 황달이라든지 음주 후에 구토나 두통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효능이 입증된 만큼 소양인들은 이 미나리 새우전을 많이 드시고 면역력을 충분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건강 백세의 지름길이고 또 체질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체질에 따른 백년 밥상이 아닌가 싶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